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국내 첫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순항 중 ARF 노광기 곧 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마음에 또 들지 않으신다면 싫어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항 중인 국내 첫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입니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급속히 추진된 국내 첫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라는 거죠. 현재 국내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구하기 힘들었던 불화르곤 이머전 노광기를 조만간 확보할 것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12일 업계에 따르면 나노종합 기술원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불화르곤 이머전 노광기를 팹으로 들이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베드의 구축 과정을 한번 보겠어요. 지금 나노종기원에서 테스트베드를 만드는데요. 이 나노종기원은 지난해 노광장비 업체인 ASML과 수의계약을 맺고 불화르곤 포토레시스트 연구용 중고 노광장비 구입을 계속적으로 타진해 왔어요. 그런데 ASML의 불화르곤 이머전 노광 장비는 새 장비만 해도 1000억 원대일 만큼 굉장히 비싸죠. 반도체 회로 제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비인데다가 현재 칩 제조 전반에 활용되는 장비라 상대적으로 값싼 중고 장비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EUV로 만드는 그 작업보다 ARF, 말하자면 불화르곤 이머전 노광 장비가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에 대해서 새 제품을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노종기원은 지난해부터 세계 각지 반도체 제조사를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 이 장비를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비는 지금 팹에서 한참 가동 중인 노광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회사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노광 장비인데 한국의 이런 테스트 베드를 위해서 기증하는 식으로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어느 회사인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자, 노광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노 종기용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능이 검증된 범용 불화르곤 이머전 노광기 구입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노광기 구입이 완료되면 ASML의 재정비 작업을 거쳐서 테스트베드로 들어올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광기와 함께 포토레시스트를 웨이퍼 위에 균일한 두께로 도포하는 트랙 장비도 수의 계약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걸 봐야 돼요. 지금 구축 장비 목록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현재 나노종합기술원에서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장비 구축에 대한 계획 목록입니다. 10가지가 돼요. 첫 번째로 보시면 액침 불화르곤 엑시머 레이저 노광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불화르곤용 자동 강광제 도포장치, 이게 도포장치가 어떻게 되냐면 뺑 돌아가는 거 있죠. 쭉 돌아가서 이것이 도포가 평평하게 될 수 있게 하는 노광 도포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액체를 뚝 떨어뜨려서 삥 돌아가면서 옆으로 튀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증착식 방법이 개발이 됐죠. 램 리서치에서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내용을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D, SEM, 이게 Critical Dimension Scanning Election Microscope라고 해서 임계지수 전자주사 현미경, 그리고 포토 레지스트 애셔라고 해서 감광제 제거 장비, 매엽적 세정 장치,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장치, 전도체 및 유전체 건식 시각 장치, 열 산화막성 장로, 그리고 저압 화학 기상 증착 열 전기로, 두께 측정 장비,
이런 10가지 목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노 종기호는 올해 말까지 모두 10가지 장비를 폐발해 드린다라는 계획이고요. 화학 기상 증착, 그리고 건식 식각 장치, 세정, 열처리, 두께 측정 장비 등이 모두 포함된 10개입니다. 관련 장비는 이달 중 공개 입찰로 구입할 예정인데요. 구매 예산만 385억 원입니다. 그래서 1000억 원짜리 노광 장비를 못 사요. 385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고 장비가 필요한데 한국 업체에서 도와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2인치 웨이퍼 테스트 베드 구축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축 배경이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게 있는데요. 지난해 7월 달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10여 개의 반도체 테스트 베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업계 실정에 맞지 않는 8인치 웨이퍼 위주였죠. 그래서 중소반도체 업체들은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열악한 반도체 소재 생태계가 여지없이 드러나면서 공공 부분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한 소재 실험치를 갖춰서 중소기업들이 기본 실력부터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제기가 됐죠. 이것 때문에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업계에서도 기대하는 12인치 웨이퍼 테스트 베드 구축인데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죠. 12인치 반도체 테스트 베드가 12인치 반도체 테스트 베드가 처음으로 열리기 때문에 중소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소재 업체들은 팹 내에서 포토레시스트 등 핵심 소재를 개발을 할 수 있고, 장비 업체들은 40나노미터 이하 패턴 웨이퍼 서비스를 받으면서 장비 성능 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번에 금호석과 포토레시스트 사업의 인수로 이 사업에 뛰어든 SK 머티리얼즈도 테스트베드 구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된 다음에 그대로 진행시켜야 되냐? 아니죠. 업계에서는 테스트베드 구축 이후에도 필수 장비를 더욱더 보강해서 더욱더 완벽한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야 돼서 꾸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아쉬움도 좀 남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도 후방 보조를 해달라 그 이야기인데요. 장비 리스트 안에 필수 계측 장비인 이물질, 말하자면 파티클 검사 장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쉽다라는 말도 있고요. 예산에 한계가 있다면 리스 개념을 도입해서 필수 장비를 더 구축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 것인가 라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죠. 또한 지금 현재 EUV로 넘어가잖아요. EUV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소수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나노 종합기술원은 이러한 것을 다 준비하고 빠른 후속 조치를 통해서 900제곱미터, 이게 약 300평 정도예요. 300평 정도의 규모의 문을 열고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지금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테스트베드의 진척 상황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에 열어서 이것에 대해서 모든 회사가 들어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해서 이걸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 돼서 더욱더 한국의 반도체 위상이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또한 알림 설정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